수소 경제하면 뭐 저희가 뉴스를 하면서도 많이 접한 부분이고 맞아요. 정말 많이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 수소 경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구체적인 개념부터 설명부터 좀 네,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시스템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는 화석 연료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원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자동차, 선박, 또 열차, 기계, 전기 발전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면서요. 네, 네, 네.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예.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 이것을 수소 경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수소 경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데 네네. 이 수소 경제와 관련된 논의는 몇 년 전부터 이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할 때는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얘기가 계획이 나왔어요. 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네. 계획이 2018년도 예. 8월에 정부에서요 혁신 성장 전략 투자 방향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요. 네. 예, 예. 그 3대 투자 분야 중에 첫 번째 뭐 데이터, 그다음에 블록체인,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있고 AI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이 수소 경제가 있습니다. 예. 그 3대 투자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수소 경제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예. 또 2019년 1월에는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음. 요거까지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9년에 벌써. 예, 그래서 수소차하고요, 연료 전지 이 두 축으로 해서는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라는 비전. 예. 이 비전이 그냥 허공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상당한 또 수소 경제에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또 한번 얘기해 보면 예. 어떨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수소란 것이 이제 미래의 연료로서 훨씬 더 어떤 그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 얘기를 할 예. 텐데 그 배경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음. 지금 다 화두가 되는 거는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죠. 예. 친환경, 미래의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해외에다 많이 하고 있죠. 예. 95% 이상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수입하고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이런 것들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예. 사실요. 지금 기름값 너무 어제 오늘 계속 맞아요. 오르고 있죠. 너무 비싸요. 왜 그런가요? 네.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와도 또 그렇죠. 관련이 있죠. 바로 예, 예. 이렇게 이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를 우리의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네네. 예, 미래 유망 품목들을 육성하고요. 이 관련된 일자리들이 창출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면 친환경 에너지나 뭐 재생 에너지 다양한 자원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왜 수소로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만큼 더 좋은 거겠죠. 더 좋은 걸 텐데. 예. 좋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좋으냐?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재생에너지 하면은 풍력 들어보셨죠? 예. 예. 태양, 태양도 있고. 그렇죠.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데 왜 다시 수소냐? 사실 바람은 또 불 때 불고 안 불 때는 안 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 태양도요. 너무나 내리쬐는 것이 강하면요. 또 오히려 태양열 패널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 이걸 산업 전반에서 쓰려면 에너지는요.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안정된 공급. 예, 안정된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수소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우리 앞으로의 수소 에너지가 공급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네네. 부산물이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예. 그 이야기 굉장히 나오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없이 오로지 부산물이 물밖에 없는 아주 깨끗한 에너지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요즘 그 수소차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충전소가 없어서 이걸 뭐 굉장히 집에 가까이 충전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예. 멀리 있는 경우는 굉장히
그 충전소가 없어서 이 확산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반대가 좀 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소하면 저희가 또 떠오르는 게 예전에 이제 막 원자폭탄 얘기 나올 때 수소폭탄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안전성에 대한 네. 그런 또 화두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는 굉장히 기후가 큰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 수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도시가스보다 덜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네, 무슨 오. 얘기냐? 그래서 네.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요, 수소의 종합적인 위험도 분석 결과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낮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네. 수소차의 연료인 수소는요, 지금 언급하신 수소 폭탄 거기에 들어가는 중수소, 삼중수소하고는 다르다. 다르다. 결론은. 다른 네. 거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집 근처에 수소 충전소가 생기는 게 폭탄 때문에 뭐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충전소가 얼마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불편함이 지금 있다라는. 서울에 4군데가 있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로드맵을 전체 보면요, 네. 2023년까지 충전소를 확보하는 계획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공급들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네. 또 근데 우리가요, 수소차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소차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차 그리고 충전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산업 전반을 놓고 볼 때는 이 수소를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네. 그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수소 경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뭐 ESG나 탄소 중립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화두가 나올 때 신조어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ESG, ESG라는 게 첫 번째 E가 environment, 환경 아닙니까? 예. 그리고 S, social, G는 governance. 그러니까 이제 이 수소 경제라는 것이 결국 ESG의 첫 번째 환경하고 굉장히 깊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말씀하셨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탄소를 내가 배출했다면 예. 그 배출한 만큼을 없애서 제로, 넷 제로, 제로를 만든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인데요. 예. 예, 예.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 본격적으로 수소 경제가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요 이미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확립을 해놨고요. 그렇습니까? 최근에는요 민간 부분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예, 뭐 사실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기에 발맞춰서 민간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냐가 또 그 경제를 일으키는 거에도 굉장히 그렇군요.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가 지속 가능한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화두가 뭐냐면 지속 가능하냐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이것이 화두였거든요 몇 년 그렇죠. 전부터. 네. 그래서 수소가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라는 인상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도 언급을 잠깐 해드렸는데요. 재생에너지의 저장 문제, 예. 그다음에 친환경, 안정성에 대한 예, 문제들. 그렇죠. 예. 친환경 전력으로의 탈탄소화가 힘든 산업들, 우리가 네. 이제 강력하게 가고 있는 산업 분야들이 있어요. 철강, 화학,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의 해결책이 결국은 귀결이 수소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또 예. 하나는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 그거 들어보셨나요? 들어왔어요. 네, 결국은 EU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보다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는 제품들을 만약에 수출할 경우에는 네. 관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렇죠. 그런 경제 구조인데 네. 우리 그 수출을 하려는 기업들이 탄소에 대한 배출을 조정을 안 하면 어마어마한 관세로 인해서 세금 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맞아요. 네. 비용이 올라가고요. 그 네.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 요건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요. 예. 뭐 역시 이미 수소를요 새로운 자원 산업으로 키우려는 모양이 우리뿐만이 굉장히 아니고. 예, 예. 활발합니다. 이거는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 자원 개발 국가들은요 넓은 국토와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청정수소. 여기서 청정수소. 이제 청정수소 오. 생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주로 있게 있어요? 예, 스페인, 칠레, 뭐 이런 국가들 오. 역시 기술적,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요 수소 자원 개발구로 변모한다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정수소라는 말을 조금 지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청정수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수소 경제 생태계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도요 최근 들어서 생태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1년 9월 민간 부분에서는 수소 기업 협의 체제 뭐 이런 것들을 출범한 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야 될 기업인데요. 예. 바로 SK, SK. 현대, 네. 예, 포스코를 위시로 해서 주요 그룹들이 수소 밸류 체인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작년에요. 그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 또 전람회가 크게 대규모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저도 예. 이제 그곳에 가서 한번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이 수소 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언급한 이런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여기와 함께 밴더들이 기술을 많이 있군요. 그렇죠. 기술을 오. 같이 협업하고 있는 그런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예. 또 고무되었었습니다. 예. 네. 그 수소가 기존 본업의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되는 산업, 즉 예. 자동차나 철강, 정유화학, 유틸리티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예. 수소 자체를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접근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뭐 한화, 효성, 두산 이러한 기업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국내 기업의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예. 수소 경제 네.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해서 투자하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야기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잘 줬는데 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예. 네, 일단은 수소를요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생산하는 데 만들어야죠. 관련된 거. 예. 그럼 생산된 수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장해야겠죠. 저장해야죠. 예. 네, 그 네. 저장과 관련된 거 그리고 요거를 잘 운송해야 되고 옮겨야겠죠. 예, 그리고서 네. 이제 요걸 활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거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프로젝트가 903개 정도가 벌써 2021년도에 발표되고 운영 중이다. 903개가요? 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 뭐 네. 어마어마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린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요 선진국이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 수소가 되게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하신 것처럼 네. 예. 그렇죠. 예. 네, 뭐 철강, 시멘트 같은 이런 탄소 배출 감소가 어려운 산업에서는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수소가 필수적이다. 그렇군요. 예. 예. 사실 철강을 하면요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장난 네. 아니죠. 네. 그 아마 관심 있게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좀 찾아보시면요. 우리나라 현재 기업들 중에 온실가스 배출 순위를 매겨놓은 것들도 있어요. 과연 이 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만큼 배출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업들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죠. 네. 이미 그렇죠. 지금 1위부터 뭐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 광고를 보면요.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광고를 내보냅니다. 네. 예,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철강에서는 뭐 네, 맞습니다.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이미 엄청 이해할 수-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수소 활용이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 수소 에너지 생산 규모도 이제 점차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는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볼까요? 예, 저도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2020년 수소 생산 시장이
약 1억 톤 수준에서요. 네. 1차 에너지 시장의 2%를 차지하고 1억 있는데요. 톤 수준이 2%인 거군요. 네네. 예. 그런데요, 수소 경제 확대로 2030년에 예. 이제 4%. 4%. 이거 예측입니다. 예측. 근데 이거보다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그럴 수 저는 있죠. 보고요. 예, 2050년도에는 10% 가깝게 확대될, 뭐 무조건 확대될 전망은 이건 너무 명확한데 요것이 이제 조금 더 당겨지느냐 예. 기간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에 따라서 수전해 및 연료전지 시장도요. 2030년까지는 300에서 4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장기적으로 수소 경제 생태계는요. 2050년까지 2조 달러의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1조 달러가 수소 생산, 판매 약 4천억 달러, 네. 그다음에 수송, 저장, 인프라가 한 6천억 달러 예.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모빌리티, 발전, 난방 등 이렇게 수소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요 2조 달러 하면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러니까요. 오세요? 예. 2천조니까. 2천조니까. 예. 네. 그러니까 감이 안 오네요. 정말로 그냥. 이제 그 우리가 취업도 그렇지만 투자 관점에서도 네. 이 수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수소 경제가 또 투자 시장에서 또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 관련해서 수소 경제 시장의 성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국내 자산운용사의 자료들을 한번 해외 컨설팅 회사 자료들하고 이런 것들을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정리를 해주시죠. 예. 글로벌 청정 수소 시장이 2030년에 1,100만 톤, 1,100만 네, 톤. 300억 달러고요. 네. 수전의 시장이 2030년 10기가와트. 100에서 200달러이고요.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2030년 20기가와트에 200달러. 네. 근데 여기서 이 단어들이 다 머리에 들어오세요? 자, 일단 네. 청정수소제가 네.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거. 네. 그러니까 청정수소. 수소는요. 사실은 수소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레이 수소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예. 네. 그다음에 블루 수소, 그다음에 그린 수소. 수소 앞에 색깔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네. 그거를 아셔야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수소 생산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그냥 우리가 수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그냥 나오게 되는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수소라 그래서 부생 수소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레이 수소예요. 요거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좀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뭐 그런 쉽죠. 개념. 예, 예. 그냥 굳이 애써서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기는 발생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요. 탄소도 같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라는 컬러가 주는 느낌이 이제 그죠. 뭔가 오죠. 촉촉하잖아요. 느낌이 오죠. 예, 예, 예. 그런데 거기서 탄소만 포집을 한 거. 그 탄소만 따로 포집을 해내면 뭐가 되냐면 블루수소가 돼요. 예. 조금 밝아지는 그레이에서 느낌. 탄소만 예, 빼내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블루수소가 뭔가 좋은 됩니다. 느낌이 나요. 예, 예. 블루 그린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수소를 발생할 때 네.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그린 수소입니다. 아예 발생하지 않는. 아예.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프리미엄급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정말 치면 이제 툭불 든 거 뭐 이런 거. 투뿔 좋죠. 투뿔 투뿔 좋죠. 좋습니다. 역시 예, 비유가 아주 적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요. 사실 그린 수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소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탄소가 발생된다. 그럼 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죠. 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예. 그러한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건데 거기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수전의 시장입니다. 뭐냐 네. 하면 물이 H2O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기 분해를 하면은 수소가 나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수전해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발생한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가장 깨끗한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됩니다만 예, 예. 자, 근데 물에는요. 그러면 H2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무기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무기질을 다 제거하고 H2만 남은 상태에서 또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발생시킨다 하면 벌써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걸 발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과정이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말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인 그린 수소이지만 네. 이걸 발생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면은 기업들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적용하는 데는 애로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정말 똑똑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물이 아닌 폐플라스틱, 우리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는 네. 플라스틱 있잖아요. 네. 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서 탄소 없이 수소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곳들도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것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미 그걸 실천해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인 거네요. 네. 진짜. 정말로 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는 수소 경제에서 결국은 그린 수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가 되고 그 그린 수소를 발생하는데 비용을 낮게 해서 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런 곳은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저는 네. 오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수전해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수전해가 그렇게 깨끗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 과정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수전의 얘기를 들었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유, 그러게요. 내용이 참 우리나라 많으니까요. 좀 좋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소 경제를 리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수소 경제 현황을 짧게 좀 짚어주시고 저희가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일단 우리나라의 수소차,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붙는 수소차 양산이 성공을 했고요. 예. 핵심 부품 99%를 국산화하는 것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충전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는 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달린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고요. 예. 수소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연료전지도요. 울산을 비롯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부생수소나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 배관 이런 부분들이요. 이미 공급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게 수소 경제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총 연장 5,000km의 천연가스 배관망을 활용하면요, 천연가스에서 경제적으로 수소를 추출해서 각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